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 김재한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 PD는 어떻게 좀 이발을 하셨군요. 네, 뭐 살짝 좀 잘랐습니다. 혹시 살짝이라긴 좀 많이 자르긴 했는데 깔끔하니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좀 애인이 생겼나요? 아니요, 안 생겨서. 죄송합니다. 두 분과는요, 일단 야구 얘기부터 나눠볼까 합니다. 한국 시리즈가 오늘 딱 하루 쉬어가는 날이고 네. 내일부터 또 다시 이제 3차전이 이어질 텐데 일단 한국 시리즈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추신수 선수 근황 얘기부터 하죠. 이건 뭐 메이저리그로 돌아간다 아니다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예, 27억이 이번 시즌에 똑같은 연봉에 이제 재계약을 했고 여기다가 이제 그 추신 선수의 재계약에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인 이제 그 모교 후배들이라든가 또 인천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에다가 10억 원의 기부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당초에 이제 뭐 등번호랑 똑같게 17억 원에 맞춘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야구 장비들을 팀 후배들한테 이것저것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금액이 4천만 원 상당히 육박을 했다 그래요. 야, 그래요. 사실 아무리 연봉이 많아도 다른 사람들한테 베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아닙니다. 예. 확실히 팀 리더의 모습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추신 선수의 이제 모습이 그런 면에서는 많이 자극이 되고 좋은 점으로 이제 SSG에게도 귀감이 되는 것 같고 SSG는 오늘 또 이제 정경배 코치를 다시 영입한다는 뉴스도 발표하면서 내년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SSG와 추신수는 내년에도 같이 간다. 네. 아무튼 이게 오늘의 탑 뉴스였고요. 사실 메이저리그 행 얘기는 어디서 이렇게 떠돈 얘기였습니까? 그게 지난 11일이었죠. 네. 그 미국 보스턴 글로브의 알렉스 스페이어라는 기자가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추신수가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입단 제의를 기대하고 있다. 네. 이미 몇몇 구단이 마이너리그 계약을 희망했다.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서 밝히고서 그 다음에 미국 이적 시장 이제 소식을 알리는 그 사이트에서 이 해당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게 기사화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예. 이게 좀 메이저리그 행에 대한 이 루머가 돌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추신수 선수와 SSG와의 또 계약 관계 상황도 있었고 이제 즉각 이 양측 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KBO도 추신수에 관한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신분 조회 요청이 없었다. 이렇게 또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문은 결국 사실이 아니었고 오늘 이 재계약에 또 발표가 된 겁니다. 네, 아무튼 뭐 내년에도 멋진 활약 그리고 또 좋은 선행 좀 앞장서서 좀 네. 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선수범이라는 게 딱 추신수 선수랑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한국 시리즈로 가보겠습니다. 2차전까지 치러졌습니다. 제가 일요일, 월요일 다 봤는데 네. 일단 뭐 이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예. 일단 두산 베어스는 뭐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엄청난 체력 소모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기다리고 있던 KT는 원래 불방망이였는데 그렇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2연승을 거두고 있고 여기다 이제 쿠에바스랑 소영준의 이제 선발진도 좀 든든한 편이었죠. 이렇게 2연승을 거두고 먼저 2승을 선착한 팀이 총 38번의 한국 시리즈에서 19번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러니까 승리한 경우가 19번 있었는데 네. 이 19번 중에서 17번 우승을 했습니다. 딱 2번 빼고. 참고로 그 2번 중에 한 번이 두산이었어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KT가 우승할 확률이 89.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리 두 판을 초반에 지고도 뒤집은 경기가 있었군요. 그렇죠. 두 번이 있었고요. 네. 그 중에 한 번이 두산이었던 거죠. 2007년이었죠. 네. 예, 과연 두산 팬들은 지금 좀 간절하기도 하고 네네. 사실 뭐 그 두산 팬이 아닌 일반 야구 팬들이 볼 때는 네. 이 두산이 만약에 이걸 뒤집고 우승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역사에 남는 거죠. 역사에 남는 미라클이죠. 네. 일이겠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역사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1차전, 2차전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을 꼽아보라면 2차전에 있었던 1회 이 박경수의 다이빙 캐치를 꼽고 엄청났죠. 싶은데 네. 네. 사실 그 전까지 소영준 선수가 한국 시리즈 생애 첫 등판이었잖아요. 본인도 긴장된다고 말했고 계속 이제 출루를 허용하고 사실 그 페르난데스의 타구도 굉장히 잘 맞은 타구인데 네. 다이빙으로 잡아낸 것도 대단한데 거기서 2루 포스아웃을 하고 그것도 대단한데 거기서 1루까지 병살타까지 연결할 줄은 소영준도 전혀 예상을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딱 병살이 나오는 걸 보면서 뭔가 긴장이 풀렸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을 정도니까 그 경기가 진짜 터닝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 앞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지만
만약에 KT가 우승을 한다면은 그 장면은 아마 2021 한국 시리즈의 바로 이 장면 플레이 오브 더 게임 이런 걸로. 거의 그런 어떤 수준의 장면이었고요. 네네. 저는 조금 이제 두산의 관점에서 보면 네. 사실 선발 투수가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 중간에 이제 나온 뭐 이영하 선수라든가 뭐 2차전에서 같은 경우에는 좀 이 투수 교체 타이밍에 또 여러 가지 좀 이 그런 말들이 얘기 있었죠. 거기에다가 또 이 두산 방망이도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역대 포스트 시즌 팀 최다 병살타, 그러니까 4개의 병살타의 이 불명의 기록까지 예. 이 나왔을 만큼 현재 전체적으로 이 두산의 뭐 투수 타자의 이 밸런스가 많이 좀 깨진 예, 그런 어떤 모습이 참 그 아쉬웠습니다. 네. 뭐 체력 소모일까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와일드카드부터 올라갔고 미란다랑 로켓이랑 외국인 선수 2명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정말 잇몸 그 자체로 싸우고 있는 두산이긴 합니다. 네. 네. 어쨌든 박경수 선수의 그 호수비를 네네. 가장 인상 깊게 봤다고 정 PD 또 김 기자도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뭔가 좀 한이 서린 수비였다 이런 평이 있어요. 네. 박경수 선수가 이제 2003년 입단인데 한국 시리즈 처음입니다. 당시에 입단할 때 계약금만 4억 3천이었어요. 그렇죠. 당시 이제 어마어마한 고교야구 타자 계약금 전체 랭킹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내야수로서는 1등이었고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프로 생활하면서 한국 시리즈가 처음인데 데일리 MVP를 받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고참들을 대표해서 받았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박경수 선수가 스타일도 그렇고 팀 성적도 그래서 그동안 MVP 인터뷰를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박경수 선수의 언변을 우리가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목소리를 사실 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말이죠. 네. 어제 보니까 말도 너무 잘하고 뭐 말하는 센스라든가 워딩도 기가 막혀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선수 은퇴하고 나면은 살짝 그 해설로 얘기해야 되나. 미리 점찍어 두시는 그러니까 거군요. 어제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예능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 그럴 거니까.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이 그 전에 저희가 좀 미리 네. 떡밥을 좀 날리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네. 박경수의 날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야말로 사실 그 1회에 나온 그 호수비 하나가 굉장히 중요했죠. 뭐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로 네네. 좀 코를 뚫었다. 뭐 약간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KT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실전 감각이 떨어졌을 법도 한데 네. 이 수비 하나로 그야말로 왕년의 KT가 다시 살아났다. 뭐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겠네요. 김태형 감독은 소위 타짜인데 네. 감독계에서 가을 야구에서는 특히나 예. 또 더 그렇죠. 그 와일드카드, 준 플레이오프까지 투수 교체 타이밍이 기가 막혔단 말이죠. 네. 이번에 최원준 선수를 5회까지 네. 또 안 좋은 상태까지 계속 놔뒀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다가 이게 5회 흐름이 넘어간 상태에서 홍건희로 바꿨죠. 맞습니다. 그리고서 1사 만루에 결국은 장성호한테 2타점 2루타를 내줬고요. 네. 그리고서 결국은 이제 공 4개 던지고 이제 이승진 선수와 이제 다시 교체를 했는데 어제 여기에 대해서 김태형 감독의 이 교체 타이밍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홍건희나 뭐 이현승을 쓸 타이밍이 아닌 듯해서 안 쓰려고 했는데 뒤쪽에 몸 푸는 타이밍이 좀 늦었고 그래서 이 홍건희가 유한준 타석 때 바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걸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상 교체 타이밍을 완전히 잘못 잡고 갔다는 것을 시인한 그런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이 생긴 체력적인 그 소모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에 따라서 또 김태형 감독도 좀 경험은 많지만 네. 또 이런 이제 상황에서의 어떤 미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두산이 한국 시리즈 지금 2연패의 늪에 빠진 그런 좀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과연 이제 내일 열릴 이 3차전에서는 좀 달라진 모습이 나올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야구 해결사 하면은 두산에는 정수빈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정수빈이 지금 공백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악재 아닙니까? 분명히 약재죠. 왜냐하면은 정수빈은 공격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비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예. 잠실 이제 고척에서 열리는 경기는 특히나 외야 수비가 고척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수빈의 중견 수비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데 거기다 제가 보기엔 정수빈 선수가 타격을 할 때 좀 손목을 많이 쓰는 선수잖아요. 근데 하필 부상 부위가 손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시리즈 내내 완쾌하지 않는다면 좀 복귀가 어렵지 않을까. 아이고. 예, 이 부분이 좀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 네. 같아요. 어쨌든 내일 3차전입니다. 그래도 과거에 2연패 후 뒤집었던 경험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력도 네. 있고요. 김태형 감독은 또 KT의 이강철 감독은 내일 선발 누구로 예고했나요? 네, KT는 데스파이네를 내정했고요. 두산은 미란다를 결국 선발로 드디어, 올리기로 드디어. 했습니다. 네네. 드디어 올라옵니다. 와. 일단 데스파이네는 올 시즌에 13승 10패
그리고 평균 자책점 3.39를 기록을 했고요. 네. 두산과의 경기를 놓고 보았을 때는 올 시즌에 3번 등판해서 1승 1패의 평균 자책점이 5.40. 특히나 두산전 피안타율이 3할 2푼 5리로 별로 좋지 못합니다. 데스파이네가요? 네. 미란다는 뭐 올 시즌에 이 탈삼진 부문에서 아주 이 독보적인 기록을 했죠. 역사를 썼죠. 네, 225개의 탈삼진을 기록을 했고 14승 5패 2.33. 그런데 KT전에 5차례 등판을 했고요. 1승 1패인데 평균 자책점이 4.26입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예. 이제 쿠바 출신 투수전이라는 또 이런 또 타이틀이 걸리기는 했지만은 좀 이 정규 시즌 때의 이 양 팀 간의 이제 성적에서 이 두 투수가 썩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결국은 내일 경기도 이 중간 개투 역할을 하는 이 투수들의 활약에 따라서 좀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점쳐집니다. 미란다는 어디 부상이었죠? 이제 어깨 쪽에 이제 피로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예. 부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쭉 휴식을 취해오는데 국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이제 한국 시리즈 엔트리 합류를 기다리고 있다가 김태형 감독의 이제 의견대로 드디어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야, 아무튼 그 부상을 이겨내고서 또 활약을 하고 또 최대한 많은 이닝을 끌어줘야 그렇죠. 지금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이 또 네. 빛을 발하는데 글쎄요. 내일 3차전 야 어떻게 이 역전이 가능할지 글쎄요. 혹시 뭐 이건 뭐 개인적인 겁니다. 네. 이건 뭐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 뭐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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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의 역전을 예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저는 냉정히 좀 힘들다고 보는 편인데 냉정하기 힘들다. 네. 솔직히 체력적인 이제 한계까지 온 것 같기도 하고 네. 최근에 뭐 정지특 총재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과연 두산 내에서 팀 분위기가 어떨지 잘 모르겠거든요. 외부에서 이렇게 자꾸 팀을 뒤흔드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그나마 좀 경쟁이 될 법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있다 보니까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두산이 그래도 가을 야구 DNA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집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7차전이 11월 22일 월요일이에요. 네. 그렇죠. 예, 거의 뭐 겨울입니다 그때가. 네. 그렇죠. 자, 몇 차전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는 5차전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5차전. 아. 명백한 근거가 있습니다. 명백한 지난 근거가 있습니까? 5년간 마지막 중계 방송사가 다 KBS였거든요. 예. 5차전 중계가 KBS입니다. 5차전 중에 몇 월 며칠입니까? 그게 이제 토요일인 걸로 지금. 토요일이죠. 네. 네. 11월 20. 20날. 네. 20일. 11월 20일 토요일에 1, 2, 3, 4, 5. 네. 금요일인가? 20일, 19일이 1, 금요일입니다. 2, 3, 4, 네. 5. 아, 예. 19일. 예. 17, 18일 날이 3차전, 4차전을 하고 20, 21, 22일 네네. 이렇게 예. 5, 6, 7차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5차전 예상하셨고 네. 정 PD는 김 기자는요? 저는 한 그래도 6차전까지 6차전 가지 않을까. 일요일까지는 간다. 네, 물론 내일 미란다가 어느 정도의 모습을 아, 보여줄지가 맞아요. 있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두산의 이 가을 야구 DNA가 그러니까 막 무시 못할 요소는 사실 아닙니다. 절대로.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7차전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6차전까지 저는 예상해 봅니다. 예. 자, 메이저리그 잠깐 얘기를 나눌게요. 네. 스토브리그에 돌입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LA 다저스의 컷쇼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퀄리파잉 오퍼를 받지 못했는데 다저스가 마치 그걸 노린 것처럼 앤드류 휘니를 영입을 했거든요. 아, 예? 다저스 입장에서는 컷쇼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퀄리파잉 오퍼를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휘니가 똑같은 좌완이잖아요. 이렇게 영입된 것이 분명히 컷쇼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워 보이긴 합니다. 좀 기분 나쁜, 속상한, 그럴 수도 아니면 있는 좀 거죠. 야속한? 네. 네. 좋습니다. FA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선수 누가 있을까요?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보스턴에서 뛰었던 이 좌완 투수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가 디트로이트와 계약을 했습니다. 네. 예, 계약 기간 5년에 우리 돈으로 약 한 910억 원의 이제 FA 계약을 했고요. 네. 디트로이트가 지금 앞서서 이 월드 시리즈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에 이 신시내티에서 뛰었던 포수 터커 반하트를 이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거든요. 네네.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지금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FA 못지않게 좀 주목받는 게 이 시간에 잠깐 다루기는 했었는데 이 뉴욕 매치 단장이 과연 누가 되느냐. 그렇죠. 독이 든 성배. 네, 이 빌리 애플러 전 LA 에인저스 단장에게 매치가 러브콜을 보냈다 이런 지금 소식이 그렇군요. 나왔습니다. 이 애플러 전 단장이 과거에 오타니 쇼헤이를
LA 엔젤스로 이제 영입을 한 예, 그런 인사였고요. 다만 팀이 5년간 한 번도 5할 승률을 못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도 이제 자주 바뀌었고요. 그렇죠. 예, 그랬던 상황 때문에 조금 이제 주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LA 엔젤스 구단주의 입김 때문이었다. 뭐 이런 반문도 있고요. 이 뉴욕 매치 단장이 과연 누가 될지도 네, 좀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김광현 선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지에서는 이제 잔류를 많이 예상하고 있죠. 2년에 2천만 달러 정도의 계약을 예상하고 있는데 국내로 복귀하진 않고 메이저리에 남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어느 팀과 그리고 네. 몇 년 정도로 계약을 할지가 좀 궁금해지긴 그러니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선발 투수 랭킹에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어느 지금 매체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와 좀 어울릴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예측을 한 곳도 있었는데요. 좀 시장 평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좀 상황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야구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습니다. 네. 이어서 배구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정 PD의 깊은 내공, 김 기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배구 이야기는 KBS 1라디오 스포츠에서 배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저 한유미도 듣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자,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 김재현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IBK 기업은행이 페퍼저축은행이랑 오늘 만났어요. 네. 야, 이 페퍼저축은행의 저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시즌팀인데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도 똑같은 그렇죠. 경기 했거든요. 또 퍼저축은행. 예, 그 페퍼저축은행을 또 이번 주에 다루게 됐는데 네. 지난주에도 페퍼저축은행이 승리를 거뒀고 오늘 경기에서도 현재 4세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트 스코어는 페퍼저축은행이 2대1로 리드를 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4세트 현재는 IBK 기업은행이 7대4로 리드를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방송하면서 3세트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 3세트는 좀 압도적으로 페퍼가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되면 IBK 기업은행을 저희가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국가대표가 많잖아요. 뭐 그렇죠. 김희진, 표승주, 김수지 다 했는데 김희진도 무릎 부상으로 빠졌고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외국인이 라세미 한국계 선수인데 네. 손발이 좀 맞지 않는 모습이 많아서 아마도 교체 1순위가 아닐까 뭐 이런 전망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IBK 기업은행 순위가 네. 어딘지 보이질 않습니다. 최하위에 지금 네. 그대 있습니다. 네. 야, 아무튼 최하위 경쟁을 지금 페퍼와 네. IBK 기업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예, 순위표 좀 쭉 읊어주시죠. 현대건설이 현재 8전 전승이고요. 우후, 네. 그리고 대박입니다. KG신상공사가 6승 1패로 2위, 네. 그리고 GS칼텍스가 5승 3패 승점 15점으로 3위, 이어서 도로공사, 흥국생명, 페퍼저축은행, IBK 기업은행 순입니다. 야, 이 현대건설의 이유 있는 독주 네. 뭔가요? 제가 보기에는 중앙이 강한 여자 배구를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국가대표인 양효진 선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다연이 가세를 하면서 네. 중앙 공격 성공률에다가 중앙 공격 빈도까지 굉장히 높거든요. 여자 배구에서 이렇게 중앙 공격을 많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거기다가 이제 서브랑 블로킹, 공격 성공률, 득점 모두 전반적으로 높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작년 최하위였던 현대건설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확 바뀐 거는 아무래도 새로운 강성영 신인 감독의 체제하에서 좀 선수들이 잘 맞아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8연승을 한 게 2010, 2011 시즌에 현대건설이 통합 우승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이후에 지금 정확하게 10년 만이니까 그때 왕조를 지금 다시 건설하고 있는 네, 거군요.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와, 대단합니다. 야, 근데 지난 시즌에는 또 무슨 이유로 최하위까지 떨어졌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승점 34점, 그러니까 네네. 11승 19패로 아주 뭐 거의 좀 작년이 거의 이제 최악의 이제 한 그렇죠. 시즌을 보내셨죠. 뭐 네. 워낙 좀 이 팀 자체가 이제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었고, 하지만은 뭐 아까 이제 정현우 PD가 이야기하신 대로 이 강성현 감독이 참 팀을 잘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지난 그 13일에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 때 보면은 이 보통의 이 팀들은 이 외국인 선수에 좀 의존하는 그런 게 굉장히 특히 여자분은 강하잖아요. 심하죠. 여자분은 네. 심하죠. 그런데 이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야스민이 13점, 양효진이 13점, 오. 이다현이 10점, 고예림이 7점. 거의 고르게 선수들이 그러네요. 이 공격을 하니까 좌우 뭐 중앙 어디 가리지 않고 이 토탈 배구를 하고 현대건설의 있네요. 예, 이런 탄탄한 어떤 전력이 이 개막 8연승까지 이어진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뭐 도쿄올림픽 우리가 4강까지 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활활 탔던 배구 인기가 네. 지금도 이제 식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김희진 선수는 부상이고요. 네. 지금 다른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좀 잘 나가고 있나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소영 선배 이제 이소영 선수가 이소영 선배 KGC로 나왔습니다. 별명 소영 선배라서 네. KGC로 이적을 해서 팀을 잘 이끌어서 KGC도 2위로 순항을 하고 있고 그렇죠. 염혜선 선수도 이제 KGC 이끌고 있는데 반면에 김수지, 표승주, 박정아 이런 선수들은 팀 성적이 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하락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올림픽 대표팀 조합이랑 그렇죠. 각 다르죠. 팀의 조합이 좀 약간 밸런스가 다르죠. 안 맞을 수가 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자, 급하게 남자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올 시즌 남자 프로배구가 거의 이제 이건 뭐 혼돈의 카오스예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이 순위를 봐도 한국전력이 지난주에도 선두였는데 이번 주에도 선두를 잘 지키고 지키고 있죠. 있죠. 네. 승점 15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대한항공이 6위에 있다가 한 주 사이에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깜짝 그게 가능합니까? 네. 시즌 초반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초반이기도 하고 그만큼 혼전이라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승점 12점으로 3위, OK금융그룹이 4위, 삼성화재, KB손해보험, 우리카드 순인데 현재 2위부터 6위까지가 승점 3점 차입니다. 그러니까 매 경기 할 때마다 순위표가 지금 뒤집어지고 그럴 있을 수밖에. 정도로 굉장히 아주 이 판도 변화가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강팀, 절대 약팀이 없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1위를 지키고 있는 것 사실 조금 놀랍고요. 그렇죠. 작년 순위랑 비교했을 때는 참 아직까지는 대단한 것 같고. 네. 대한항공이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2위까지 올라왔죠? 사실 2위권 전력이긴 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외국인인 링컨이 네. 기존 이 세터인 한 선수와의 호흡이 좀 맞지 않았는데 이제 2라운드 들어서면서부터는 호흡이 좀 맞아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대한항공의 전력도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펼쳐지고 있는 경기가 네. 자,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화재와 네. OK금융그룹. 네. 여기도 4세트네요. 네, 현재 4세트 진행되고 있고 OK금융그룹이 세트 스코어로는 2대1로 리드를 해가고 있고요. 현재 4세트 현재 OK금융그룹이 7대6으로 역시 앞서 있습니다. 삼성화재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 진짜 찐 왕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성적이 한 중간 중하위권인데 네네. OK금융그룹한테 약간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 OK금융그룹 밀어내고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로 봤을 때 좀 더 힘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남자 배구 인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큰 거대한 걸 던져주는데 큰 그림. 왜냐하면 지금, 지금 여자 배구보다 그렇죠. 조금 인기가 네. 시들했어요. 심지어 TV 중계에서도 라이브로 안 나가고 지연 중계로 나갈 때가 많아요. 그렇죠. 중계 방송 평균 3시즌 동안의 시청률을 보면은 1%가 안 나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제 대회에서 아무래도 인상적인 모습을 많이 못 보여주다 보니까 여자 배구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이제 팬들이 인기를 많이 좋아하셨지만 그 이후에 도쿄올림픽 4강 돌풍도 있었는데 앞으로 근데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 배구의 선수들이 좀 스토리를 많이 좀 가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스토리텔링. 네, 네. 라이벌 관계라든가 관계, 그렇죠. 아니면 성공 신화라든가 뭐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게 프로 스포츠가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선수들의 경기력, 뭐 스타 플레이어가 나와야지 아무리 홍보를 잘한다고 해도 이 볼 게 없으면은 결국은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네네. 저희라도 홍보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매치업 때문에 또 이 시간에 주요 네. 매치업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거 꼭 지켜보시라. 네, 일단 남자부는 사실 이번에 열릴 거의 대부분의 경기가 사실상 주목할 매치업인데 네. 그 중에서도 현대캐피탈의 2연전을 좀 주목했으면 합니다. 내일 KB손해보험과의 경기 그리고 20일에 열릴 OK금융그룹과의 경기 이 경기를 조금 저는 주요 매치업으로 꼽고 싶고요. 네. 여자부 같은 경우는 내일 열릴 현대건설과 도로공사 그리고 21일에 열릴 도로공사와 KGC-인삼공사의 경기 이 경기가 상위권 판도를 가를 경기라는 점에서 역시 꼽고 싶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네. 이번 주 정 PD 김 기자는 배구 홍보하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스포츠의 김지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돌아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